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죄송하지만 또 실례지만이라는 말을 쓰셨나요? 한국 사회에서 예의는 거의 공기 같은 거죠. 없으면 안 되고 또 많을수록 품격 있다고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전략가의 시선에서 보면 가끔 그 지독한 예의가 이 조직의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비싼 세금이 되기도 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이 예의 바른 것을 최고의 미덕이라고 배우지만 실제 이 냉혹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 과도한 예의는 종종 이 정보 사보타주에 아주 세련된 도구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불편한 진실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해요. 예의라는 가면 뒤에 숨은 이 비효율의 정체, 그리고 그걸 어떻게 걷어내야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자, 보통 리더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우리 팀원들은 나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안 줄까요? 그런데 사실 그들은 솔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 예의 바른 거죠. 상황을 한번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봐요. 누군가 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시장에서 실패한 게 뻔히 보이죠. 근데 하지만 이 회의실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 취지는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검토할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방향성은 맞네요. 같은 이 왜곡된 이 표현들로 본질을 흐리죠. 이건 배려가 아니죠. 의사결정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치명적인 위험 신호를 중간에서 차단해 버리는 정보의 유실이에요. 이 인텔리전스 세계에서는 이걸 노이즈라고 불러요. 진짜 정보를 예의라는 예쁜 포장지로 여러 겹 감싸서 정작 그 안에 이 내용물은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정권자는 이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게 되고 그 실패의 대가는 조직이 전체가 치르게 되죠.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매너세, politeness tax예요. 효율성을 깎아먹고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이죠. 실제로 이 조직이 커질수록 이 매너세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직급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진실의 농도는 한 10%씩 희석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님 책상에 도달할 때쯤이면 그 정보는 이미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이 맹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제가 이 침묵의 동조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회의실에서 명백히 잘못된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있을 때, 아무도 반박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 기묘한 평화 말이죠. 자, 많은 분이 이걸 팀워크나 조직의 화합이라고 착각하죠. 근데 제 눈엔 그게 화합이 아니라 집단적 무책임으로 보여요. 반대 의견을 내서 분위기를 망치는 이 무례한 사람이 되기 싫어서 조직이 벼랑 끝으로 가는 걸 다 같이 웃으면서 방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예의를 졸업하고 전략 프로젝트를 할 때 겪었던 이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는데, 한 기업의 이제 신제품 전략 회의에 들어갔는데 모든 임원이 대표님의 이제 아이디어에서 듣고서 "역시 대단하십니다.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하면서 막 찬사를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해서 저조차도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 화장실이나 이 복도에서 만난 실무자들의 표정은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슬쩍 물어봤죠. "진짜 잘 될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이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아주 조용히 말하거든요. "아, 솔직히 현장 반응은 최악일 겁니다. 데이터가 이미 말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아니라고 말하나요? 대표님 기분 상하시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보이시나요? 그 예의라는 칸막이 때문에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의 치명적인 결함이 그대로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바른 사람들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직에 가장 큰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 된 거죠. 그렇다면 진짜 주권자는 이 안개를 어떻게 걷어내야 할까요? 저는 가끔 리더에게 전략적 무례함이 필요하다고 제안해요. 리더가 먼저 분위기를 완전히 깨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좋습니다."라고 할 때 의도적으로 그냥 찬물을 끼얹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를 들어 "방금 하신 말씀은 너무 아름답기만 해서 아무런 정보값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이럴 게 정확히 뭡니까?
이 실패 시나리오를 예의 차리지 말고 나열해서 얘기해 보세요. 좀 당황스럽겠죠. 근데 하지만 이 순간 공간이 매너세가 일시적으로 여기서 중단되죠. 사람들은 비로소 예의라는 이 방어막을 내려놓고 생존을 위한 이 날 것의 데이터를 꺼내놓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드는 예의가 아니죠. 이 비즈니스에서 진짜 예의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혼선을 주지 않은 거예요. 보고를 할 때 부족한 제 생각으로는 같은 이 불필요한 수식어는 과감히 버리고, 그건 겸손이 아니라 상대방이 본질에 도달하는 시간을 그냥 훔치는 아주 무례한 행위잖아요. 그래서 CIA에서는 브리핑할 때 미사여구를 쓰지 않아요. 결론과 리스크 그리고 근거만 남기죠. 그게 상대의 뇌 에너지를 아껴주는 가장 고귀한 매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은 이 매너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유혹은 그냥 뿌리치세요. 그리고 조직 내에서 솔직하게 말해줘라고 100번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인간은 이 본능적으로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하죠. 대신 이 갈등의 가치를 공식화하세요.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무례하다고 눈치를 주는 게 아니라, 아, 조직의 지능을 높였다는 이 보상을 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 회의 때마다 한 명을 그냥 정해서 악마의 내면인 devil's advocate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회의에서 가장 예의 없고 공격적인 질만 던지는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무례한 게 아니라 그 역할이 무례한 것이라고 공식화하면 사람들은 비로소 안심하고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겠죠. 자, 여러분이 먼저 보여주세요. 정중하지만 날카롭게, 예의 바르지만 본질에는 타협 없는 질문들이요. 이 제안이 내일 당장 쓰레기통으로 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한마디가 조직의 매너스를 0으로 만들고 수조 원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어요. 예의는 사회를 지탱하는 훌륭한 덕복이지만 이 전략의 영역에선 때로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죠.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세요. 누군가에게 지불한 예의가 사실은 그 사람의 눈을 가리는 세금은 아니었는지, 혹은 타인이 여러분에게 지불한 매너 때문에 진짜 중요한 신호를 놓치고 있지는 않길 말아요. 그래서 진짜 품격은 상대의 비율을 맞추는 달콤한 말이 아니라 상대를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쓴소리에서 나오죠. 우아하지만 단호하게 여러분만의 이 매너세를 줄여나가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에도 서류 밖에 진짜 전략 얘기를 들고 돌아올게요. 그때 봐요.